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등지면서 사별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교의 사진 동아리에서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 선배였는데 성격이 쑥스러움이 많고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름방학 전 그 선배는 저를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고백을 했고 저도 그 선배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몰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싸우는 일도 거의 없고 정말 애틋하게 좋아했어요. 선배는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임용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임용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선배는 임용에 2회 정도 떨어졌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하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꼭 붙을 거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3번째 해에 결국 합격을 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둘이서 얼싸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선배는 그토록 원하던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저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더 만나다가 그 선배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희가 자주 산책하던 도서관 뒤에 공원길이 하나 있었어요. 임용 준비생이었던 그 선배는 돈이 별로 없었기에 저희는 도서관이나 산책 데이트를 자주 했었습니다. 도서관 근처 김밥집에서 라면이랑 김밥을 나눠 먹고 캔커피를 하나 사서 그 공원길을 자주 거닐었어요. 서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별거 아니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는 그 공원길로 산책을 가자고 했고 저보고 벤치에 앉아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꽃다발과 함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결혼하자는 프로포즈였죠. 그 편지에는 지금처럼 평생 행복하게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부로 지내자고 적혀 있었죠. 누군가 보면 참 멋없고 볼품없는 프로포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 선배를 꼭 안아주며 좋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도 했습니다. 선배의 편지처럼 저희는 평생 서로를 위해주는 친구 같고 때론 연인 같은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깊은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났거든요. 신혼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고 저는 그 부근에서 제 미술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주로 남편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다녔어요. 저희 신혼집도 같은 동네였기에 남편은 퇴근을 하면 저희 학원에 종종 들렀습니다. 그렇게 같이 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고 들어가는 등 데이트를 하고 들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1년 차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유독 좋아하던 남편이었기에 뱃속의 아이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금이 간 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부터였습니다. 저희 작은 방에는 남편이 총각 때부터 쓰던 오래된 책상이 있었어요. 너무 오래되고 서랍도 부서진 터라 버리려고 했었던 책상이었죠. 아이 태어나면 이 방을 아이방으로 꾸며주기로 했고 남편이 시간 날 때 책상을 싹 정리해서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맘때 학교 일로 바빠서 책상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청소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책상 서랍에 자물쇠가 있었는데 잠겨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잠궈 놓은 것이었죠. 굳이 왜 잠궜을까 싶어서 청소하려던 것도 말려다가 문득 남편의 책상 열쇠를 두던 곳이 생각났어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책상 열쇠가 있더군요. 저는 그 열쇠를 찾아 별 생각 없이 서랍문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문을 연 것은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서랍 안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의 다정한 사진이 들어있는 비닐봉투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사진 동아리였던 남편은 어딜 가나 카메라를 종류별로 잘 챙겨갔어요. 디지털 카메라나 폴라로이드도 있고 옛날 필름 카메라도 있었는데요. 그 사진은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예전에 찍은 사진인 줄 알았어요. 상대 여자도 나 만나기 전에 사귀던 전 여친인가 싶었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 아니더군요. 얼굴도 지금의 남편이었고 옷도 요즘 입고 다니는 옷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던 거예요. 저 모르게 서랍에 숨겨두기까지 했던 그 사진들을 보는데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고 나중에는 손이 떨려오더라고요. 제 눈으로 남편의 외도 사진을 확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둘이서 어디 놀러 간 건지 그 여자 혼자서 독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배경은 어디 호수가 근처처럼 보였고 제 또래 같아 보이는 여자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더군요. 반대로 그 여자가 찍어준 듯 남편 혼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제법 있었죠. 한 곳에서만 찍은 건 아니고 데이트를 여러 번 다닌 듯 사진도 많았습니다. 쑥스럽지만 행복해 보이는 남편의 표정. 그 사진을 보는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17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그때 받았던 충격은 생생할 정도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줄만 알았던 내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고 그 사실을 속이는 파렴치한 이였다니. 그리고 바람을 폈으면 폈지 도대체 이 사진은 뭐하러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건지 차마 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여자랑 깊은 관계였던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 남편이 저지른 행동으로 믿기지가 않더군요. 내가 알고 있던 내 남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상대방 여자 얼굴이 낯이 익더군요. 저는 도대체 이 여자를 어디서 봤을까 아무리 쥐어짜내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고 거실에 멍하게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여보, 불도 안 켜고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구역질까지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감정이 요동치면서 속에서 분노가 치솟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뺨을 후려쳤습니다. 갑자기 뺨을 맞은 남편은 어안이 벙벙했고 저는 그 면상에 사진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벙찌더군요. 여태까지 바람을 피고 있었어? 네가 인간이야? 언제부터야? 이 여자 누구야? 제가 악을 쓰는데 그 순간 배가 확 뭉치고 아픈 겁니다. 저는 배를 잡고 쉬호흡을 했고 남편이 놀라서 제 배를 만지려길래 확 밀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어디 갖다 대? 이 여자 누구야? 누구냐고? 제 말에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 여자 누구인지 또 어떻게 만났는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에게 듣고는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남편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이자 저희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의 엄마였던 겁니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김혜빈이라는 3학년 아이가 있는데 저희 학원에는 2년 정도 다녔어요. 그 아이는 저희 남편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아이기도 해서 저도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아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바쁘다고 해서 주로 할머니가 데리러 오곤 했고 학원 등록할 때 딱 한 번 그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상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혜빈이 어머님이 너무 젊으시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결혼을 좀 일찍 했다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바로 그 혜빈이 엄마였던 거죠. 남편이 하는 말로는 혜빈이가 저희 미술학원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할 때 혜빈이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었대요. 혜빈이 엄마도 그 미술학원 원장님과 담임 선생님이 부부셨냐며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맘때 혜빈이가 같은 반 여학생하고 심하게 싸운 일이 있었대요. 그 문제로 학부모 면담을 여러 번 했었고 혜빈이 엄마도 면담차 학교에 자주 왔었대요. 그리고 남편과 면담도 자주 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과 혜빈이 엄마는 눈이 맞았던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란 작자가 학부모랑 눈이 맞았다고?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누가 먼저 시작했어? 혜빈이 엄마가 혜빈이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따로 전화가 자주 왔었어. 그래서 종종 통화를 하다가 한 번은 학교에 면담을 오기로 했는데 학교 근처에서 차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근데 애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며 나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 미친 여자 아니야. 그걸 왜 당신한테 그래? 학교 바로 앞이었으니까. 부탁을 해서 내가 나가서 도와준 적이 있어. 그걸 계기로 둘이서 본격적으로 만난 거야? 미안하다. 저는 꺼이꺼이 울면서 남편을 때렸어요. 우리는 끝났다고. 당신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울고 또 울었죠. 남편도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면서 빌었지만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했기에 오히려 용서가 안 됐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여자랑 다 끝났다며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고 이런 일도 없을 거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사죄를 했고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컸지만 점차 불러오는 배를 보며 이혼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맘때 저는 학원에서 혜빈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미술학원인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혜빈이 내일부터 학원 보내지 마세요. 왜 그러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남은 학원비는 계산해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 알려주시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하는데도 목소리가 떨려오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를 받는 그 여자의 해맑은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요. 그 여자는 제 말에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알겠다며 조용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지는 기분으로 또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이 일을 묻을 수 있을까? 없던 일로 지우고 살 수 있을까? 아무런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머지않아 혜빈이가 전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혜빈이 엄마와 저희 남편과의 외도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혜빈이 아빠의 일 때문에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저는 혜빈이네 아빠는 자기 와이프가 담임 선생님이랑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다 아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가정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여자는 도망가듯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 것이죠. 그 여자가 너무 원망스럽고 중후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하니 저도 그냥 한 번은 덮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딱 한 번만 덮어주자. 딱 한 번만 그냥 묻어두자. 그렇게 결국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한 번의 기회는 주자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고맙다고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늦게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누군가 교육청에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제보를 보낸 것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밖에서 사적으로 만난 것을 목격한 학부모가 있었고 교육청에 제보를 한 것이었죠. 그 일로 학교는 통째로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이사를 간 지 오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을 테지만 초등학교 교사인 저희 남편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학부모와의 불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조용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어요. 학부모 단체 측에서는 남편의 파면을 요구했고 결국 남편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 저희 미술학원까지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 불륜을 저지른 남선생의 아내라는 사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저희 학원에 더 이상 아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까지도 휴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정직과 더불어 제 미술학원의 휴업까지.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점차 자라고 있는데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남편은 정직 처분 기간이 끝나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그 일로 죄책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고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인데 매일같이 자책을 하며 술을 마셨죠. 저는 그 모습도 보기 싫더라고요. 하루는 또 울면서 술을 마시길래 속이 뒤집어진 제가 남편 술을 뺏어 마시려고 했습니다. 임신한 제가 술을 마시려고 하니 남편이 기겁하며 말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이러고 있느냐. 당신은 이럴 주제도 안 된다고 악을 썼습니다. 왜 바람을 폈느냐. 나랑 행복하다고 해놓고 사실은 아니었느냐.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느냐. 그래서 사진도 그렇게 많이 찍고 서랍에 꽁꽁 숨겨두었느냐. 또다시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진 저는 울고불고 악을 써댔고 남편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흥분을 했던 건지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당기는 거예요. 복통이 너무 심해서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기절을 했습니다. 남편이 급히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 뒷자리에 누워 끙끙대던 와중에 양수가 터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더 이상 저희 아이는 없었습니다. 유산을 한 거였어요. 홀쭉해진 배를 보는데 그 상황이 기가 막혀 울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물까지 마른 건지 분명 우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제 앞에서 죄인처럼 있는데 얼굴도 보기 싫다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저지른 그 멍청하고 한심한 짓 때문이라고.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벌은 내가 받는 것 같다며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거라고 그랬죠. 아이 때문에 한 번은 덮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까지 없어졌으니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유산 후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마음을 추슬렀죠. 분명 행복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홀랑 도망가버린 그 내연녀도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된 마당에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요. 친정에서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서 다량의 약을 먹었고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응급실로 갔는데 발견이 너무 늦어 남편은 결국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서에는 저한테 미안하다, 죽은 아이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만 가득하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싸늘하게 죽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또 까무러쳤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죽었고 아들을 잃은 시부모님은 저를 처절하게 원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내 딸한테 왜 그러냐고, 내 딸 심정은 오죽하겠냐고 그러셨고요. 행복하기만 했던 짧은 신혼생활을 끝으로
저는 끝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죽음으로 2년 동안은 집에서 치과 생활을 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린 남편이 원망스럽다가도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미안했고 사람들이 다 나만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빛 하나 없는 터널에 갇힌 기분으로 그렇게 2년을 집에 처박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나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다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우시면서 우리가 뭐든 도와준다고 하셨죠. 저는 조금씩 바깥 활동도 하고 주변 지인들도 만났어요. 다행히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저를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예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한 번씩 남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여자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 잊어내고 씩씩하게 살아가겠노라 결심했죠. 저는 아는 선배의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제 학원을 차리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10년 넘게 줄곧 제 학원을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운영이 잘 됐던 저희 학원은 점차 규모도 커지면서 강사도 여러 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원래 근무를 하던 강사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일해줄 임시 강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사 한 명이 자기 친구를 추천하더라고요. 같은 미대 출신이었고 상도 여러 번 탄 실력이 좋은 친구라고 하면서요. 1년 정도 뒤에 결혼을 할 건데 남편 될 사람하고 같이 유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만 일을 할 곳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도 길게 일할 사람보다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해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해서 면접을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받은 한 여자가 저희 학원으로 이력서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력서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순간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력서에는 김혜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보고 놀라서 멍하게 있는데 그 여자가 먼저 그러더군요. 원장님, 혹시 예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미술학원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역시나 혜빈이가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혜빈이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맞으시죠? 저 어렸을 때 그 미술학원 다녔었는데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혜빈이는 저를 반가워하며 말을 하는데 저는 얼이 빠져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 예전에 원장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구나. 아니,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죠. 잊고 싶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니까요. 정말요? 저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다녔잖아요. 다니다가 전학 간다고 그만뒀는데 예전 일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저보고 미술에 재능 많다고 그러셨던 것도 기억나요. 그랬었나? 저 전학 가고 나서도 미술 계속 했거든요. 학교도 미대로 진학하고 저도 친구한테 원장님 이름 듣고 좀 긴가민가 했어요. 원장님 이름이 좀 독특하다 보니 혹시 그때 그 원장님인가 했는데 얼굴 보니까 진짜 맞네요. 혜빈이는 몹시 저를 반가워하며 조잘거렸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혜빈이의 얼굴에도 그때 그 어렸던 얼굴이 많이 남아있더군요. 자기 엄마랑 제가 무슨 사이인지 아예 모르니까 이렇게 해맑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동안 잘 지냈어? 그때 멀리 이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부산으로요. 아빠 일 때문에 내려간 건데 부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저만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요. 저 약간 사투리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원장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가? 원장님, 저희 인연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원장님 학원에서 제가 미술 처음으로 배웠었는데 이제는 원장님 학원 강사로 면접 보러 왔잖아요. 물론 원장님이 저 뽑아주실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해맑게 조잘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는 말도 못할 감정이 휘몰아치더라고요. 부모님은 잘 계시니? 네. 부산에 갔었으면 원래 다녔던 초등학교에 관한 소식은 아예 들은 게 없겠네. 네. 들을 만한 게 따로 있어요? 저 그때 학교에 별로 친한 친구도 없었어서 전학 가고 나서도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애도 없었거든요. 그래. 원장님,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1년 뒤에 결혼하고 유학 갈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혜빈이는 애교 가득한 말투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연락 주겠다고 일단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게 혜빈이가 나가고 저는 그제야 온몸이 쉴 새 없이 떨려왔습니다. 겨우 잊고 지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어떻게 이리 말도 안 되는 악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죠. 처음에는 당연히 혜빈이를 뽑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연이었고 저한테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여자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 뽑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한 저는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하늘이 주는 복수의 기회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남편과 그 여자의 외도로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목숨을 스스로 마감했고요.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부모님의 원망과 남편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2년 동안 히키코모리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1년의 기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우울한 시간이었는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죠. 남편과 그 여자가 둘 다 잘못을 저지른 건데 어찌 보면 남편은 죗값을 받은 거고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없던 일인 양 잘 먹고 잘 사는 듯 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 건 없으니 타격 없이 잘만 지낸 것 같았죠. 본인 딸도 그 일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걸 보니까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그 여자도 최소한의 죗값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렇게 제 발로 그 여자의 딸이 찾아왔는데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혜빈이를 저희 학원에 취업시키기로 했습니다. 혜빈이는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혜빈이가 강사로 오게 되고 일주일 정도 뒤에 환영회 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빈이는 술에 취해서는 저를 다시 만나서 너무 좋다면서 제 덕분에 자기가 미술을 업으로 삼게 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자기가 짝사랑을 했었던 남자다. 오랫동안 짝사랑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김 선생이 지금 남자친구 짝사랑을 오래 했다고?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또 집안도 괜찮거든요. 그래. 남자친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데? 대학 교수세요, 두 분 다. 혜빈이는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그 대학교는 명문대였고 혜빈이가 만나는 그 남자친구도 그 학교에 다니는 대학원생이었어요. 혜빈이 남자친구는 박사 전공을 준비 중이었고 학교 측에서 외국으로 보내주는 해외 연수를 내년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혜빈이도 그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같이 해외를 나간다고 했어요. 거기서 혜빈이는 미술 공부를 더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처음에는 자기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는데 엄청 노력해서 본인을 예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왜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혜빈이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거야? 이렇게 예쁘고 싹싹하고 재능도 많은데. 교수 집안인데다 콧대가 좀 높으시거든요. 우리 아들 정도면 훨씬 잘난 집 딸하고도 잘 될 수 있는데 제가 성에 안 차시는 거였죠 뭐. 그래도 결국은 허락하신 거야? 네, 제가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도 꿋꿋이 찾아가고 식사 자리 만들고 진짜 눈물 나게 노력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그 남자친구가 좋았던 거야? 네, 솔직히 제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인 것 같아서요. 집안 좋고 부유하고 제 남자친구도 외모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엄청 괜찮은 남자고요. 제가 그 남자 쟁취하려고 노력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프로포즈도 받았고 내년 초에 같이 외국도 가기로 한 거고요. 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결혼하면 남편이랑 외국 가서 거기서 미술 공부하고 진짜 제가 원하던 삶이라서 너무 설레요, 원장님. 혜빈이의 말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저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식도 와주셔야 돼요. 그래. 혜빈이는 해맑은 얼굴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혜빈이를 보면서 조용히 술을 삼켰습니다. 그 뒤로 혜빈이는 저희 학원에서 강사로 계속 일을 했어요. 한 번은 학원에 혜빈이의 남자친구도 온 적이 있습니다. 혜빈이의 말 맞다나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혜빈이가 특히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혜빈이가 저희 학원에 근무를 한 지도 11개월가량이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맘때 혜빈이의 결혼식 준비도 한 달 정도가 남았을 때였습니다. 묻지 않아도 자주 저에게 와서 조잘거렸기 때문에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준비 중이던 혜빈이는 누군가랑 통화를 하더니 기분 좋게 끊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 아, 저희 엄마랑 아빠가 부산에서 올라오시기로 했거든요. 학원 앞으로 데리러 온다고 하셔서 요 앞에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같이 백화점 좀 가려고요. 혜빈이에게 저희 엄마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 여자였으니까요. 그렇구나. 저는 혜빈이의 말을 듣고 드디어 폭로를 할 때가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원장실에서 생각을 정리한 저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7년 만에 그 여자를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 목 울 때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폭로하고 난 후 그 여자가 어떤 얼굴일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렇게 식당으로 들어간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입구 직원이 일행이 있냐고 해서 있다고 했어요. 혜빈이와 그의 부모가 창가 자리 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리로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를 보며 점차 다가가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제가 그 테이블 앞에 서니까 혜빈이가 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어머, 원장님! 혜빈이는 반가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원장님도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러? 아, 정말요? 아, 참, 여기 저희 엄마랑 아빠세요. 나 일하는 학원 원장님. 혜빈이의 말에 그 엄마가 웃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혜빈이 엄마예요. 저는 그 인사를 받고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보니 그 엄마도 당황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를 아세요? 그 말에 혜빈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내가 얘기 안 했지, 엄마. 나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학원 다녔잖아. 이 원장님이 거기 원장님이셨어.
우연히 여기서 다시 만난 거 있지? 혜빈이의 말에 혜빈 엄마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이제 생각났나 보네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혜빈 어머님. 2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6년, 17년 정도 됐나요? 아, 예. 그때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 혜빈이 더 이상 학원 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제 말에 혜빈 엄마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혜빈이 아버지도 이상하게 저를 보고요. 원장님,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랑 잘 아세요? 김 선생, 나 실은 김 선생네 어머님이랑 잘 알아. 정말요? 그럼 나만 잘 아나? 죽은 우리 남편도 잘 알지. 죽은 우리 남편이라고 하자 그 여자 당황한 게 보이더라고요. 모르셨죠? 아무 얘기 못 들으신 거죠? 저희 남편 죽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누가 교육청에 제보를 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정직 처분되고 소문 때문에 저도 미술학원 닫았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스스로 목숨 끊었고요. 제 말에 혜빈 엄마 충격받았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혜빈 어머니 이사가고 나서 그런 일이 다 있었으니까. 결국 혜빈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잖아요. 둘이 똑같이 잘못한 건데도. 그쵸? 제 말에 혜빈이 아버지가 인상을 팍 쓰시더군요. 저기요, 원장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인데 혹시 애엄마하고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김 선생 어머님하고 따로 할 얘기 없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겠나요? 정확히 말하면 김 선생 아버님하고 김 선생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보여줄 것도 있고요. 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자 혜빈 엄마가 시겁하며 저를 말리더군요. 원장님, 저랑 얘기하세요. 잠깐 나가서요. 전 할 얘기 없다니까요. 혜빈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혜빈이 엄마를 뿌리쳤습니다. 궁금해 하시니까 직접 말씀드릴게요. 김 선생 어렸을 때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녔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여기 계신 김 선생 어머님하고 불륜 사이였어요. 제 말에 혜빈이 아버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라고요. 불륜? 나가서 얘기하자고요. 할 얘기 없다니까요. 혜빈 엄마 거의 울듯이 저를 당기더라고요. 이 여자가 미쳤나 정말.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 남편 죽었어. 당신하고 외도 저지른 일 때문에 정직당하고 우리 아이까지 유산했어. 그 일로 남편은 스스로 목숨 끊은 거지. 제 말에 혜빈 엄마는 입이 뜨악해지더라고요. 몰랐지? 알 필요 없었겠지. 일만 저지르고 도망가듯이 부산으로 가버렸잖아. 내 남편이랑 당신이 저지른 짓 때문에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 근데 당신은 아무렇지 않네. 당신 남편도 당신 딸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 남의 가정은 쑥대밭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속이 안 뒤집어져? 제 폭탄 발언에 혜빈이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혜빈 아빠도 얼굴이 벌개진 채로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혜빈 아빠에게 줬습니다. 제 남편하고 김 선생 엄마가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둘이서 제법 애틋했나 봐요. 혜빈이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더니 혜빈이 엄마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혜빈이네 담임 선생님하고 이랬단 말이야? 당신 미쳤어? 혜빈이도 그 사진을 들고 가서 보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우리 담임 선생님이네. 엄마! 혜빈이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밖으로 도망가듯 뛰쳐나가는 겁니다. 혜빈이도 엄마 하면서 따라 나가고요. 그렇게 폭로를 한 저는 자리를 떠나려는데 혜빈이 아버지가 저를 붙잡더군요. 잠깐만.
물론 집사람도 잘못했는데 당신도 진짜 너무하네. 17년이나 된 일이라면서 이제 와서 이걸 터트리는 이유가 뭔데? 원래는 다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내 앞에 당신 딸이 나타났어. 너무 해맑고 행복한 얼굴로 나한테 원장님, 원장님 하더라고요. 나는 내 남편 죽고 학원 문 닫고 아이 유산하고 사람들 소문에 시달리고 정말 힘들었는데 똑같이 잘못한 당신 아내는 아무런 타격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잖아. 내가 구태여 찾아 헤맨 것도 아니고 당신 딸이 내 앞에 제 발로 찾아왔어.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집도 쑥대밥 만들고 싶은 거야? 그건 그쪽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와이프가 자식 담임 선생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해도 당신이 묻어주고 싶으면 그냥 묻는 거니까. 하지만 최소한 나는 억울해서라도 얘기는 해야겠어. 혜빈이 아버지는 저를 원망하듯 노려보더라고요. 그렇겠죠. 제가 갑자기 폭탄을 던졌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심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혜빈이 엄마더군요. 울고 불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진짜 너무하네. 이제 속 시원해? 그래, 이제 속 시원해. 평생 가슴에 응어리 안고 살았는데 당신 가족들한테도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려주고 나니 이제야 속 시원해. 진짜 못됐다. 진짜 독하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혜빈이 취업시켜서 데리고 있었던 거지? 다 터트리려고. 누가 누구더러 못됐고 독하대? 딸 담임 선생님하고 보란듯이 놀아난 당신만큼 못됐을까? 아니면 그런 파렴치한 짓 저지르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살아왔던 당신만큼 독할까?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진짜 너무하네. 나도 가만 안 있어. 어디 두고 봐. 혜빈 엄마는 악을 쓰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알게 되어서 그 집도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 뒤 당연한 얘기지만 혜빈이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학원에 있는 짐을 가지러 잠깐 왔더라고요. 얼굴이 헬쑥해져서는 저를 노려보고는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가려다 말고 저에게 따졌어요. 원장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 집 쑥대밭 됐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심하게 싸우셨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가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저도 엄마 이해 안 되고 엄마 미친 것 같아요. 근데요, 이미 17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 강사로 뽑고 이날 이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원장님 진짜 무섭네요. 그동안 티 한 번 안 내고 어떻게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대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엄마보다 원장님이 더 소름 끼쳐요. 네가 소름 끼치든 말든 내 할 바 아니야. 네? 짐 다 챙겼으면 그만 가. 제 말에 혜빈이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당돌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왜 바람 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 머리에서 뭔가가 뚝 부러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원장님이 이렇게 무섭고 지독한 사람이니까 담임 선생님도 딴 마음 가지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죽은 것도 결국 본인 잘못 회피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은 거잖아요. 근데 왜 저희 엄마를 원망하냐고요. 너 생각하는 게 아주 웃긴다. 니네 엄마랑 그랬으니까. 누가 그 여자 딸 아니랄까 봐. 바람핀 거 걸린 사람들이 다 죽어요? 결국 담임 선생님도 본인 잘못 회피하다가 죽은 것 뿐이에요.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이제 와서 복수랍시고 원장님 하는 행동 진짜 우습고 유치하다는 것만 아세요. 그렇게 쏟아내더니 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끝까지 싸고 놀면서 저에 대한 원망만 퍼붓더군요. 그래서 저도 못 참겠다 싶어서 사진들이 담긴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쯤에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싶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혜빈이 엄마가 저에게 전화해서 악을 쓰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정말.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당신 때문에 혜빈이 죽겠다고 난리라고.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혜빈이네 시부모님이 있다는 대학교였어요. 저는 혜빈이네 예비 시어머니가 있는 교수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 다 얘기했어요. 당신 아들하고 결혼시키려는 예비 며느리 김혜빈의 엄마가 과거 내 남편과 바람이 났었다. 내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 일로 정직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그 일로 유산하고 학원 문 닫고 2년 동안 칩거 생활을 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김혜빈 엄마는 아무것도 책임지는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가 얼마 전 내가 그 집 식구들 앞에서 폭로를 했다. 그 부부는 아마 이혼할 수도 있고 딸 결혼을 시켜야 되니 그냥 묻어두고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결혼하려는 사돈댁이 어떤 집인지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러 왔다. 라고요. 제가 건네준 사진을 본 혜빈이의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준 뒤 거기서 나왔는데 혜빈이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마 파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고고한 교수 집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며느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혜빈 엄마는 혜빈이가 파혼 통보 당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저러고 있다고, 당신 때문에 내 딸 죽게 생겼다고,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악을 쓰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딸이 얼마 전에 나 찾아와서 그러대. 바람핀 거 걸린 사람들이 다 죽냐. 결국 담임 선생님도 본인 잘못 회피하다가 죽은 거 아니냐라고. 나도 똑같이 얘기해 줄게. 파혼 당한 사람들이 다 죽어? 만약 네 딸이 죽는다면 그건 본인이 감당이 안 돼서 죽은 거겠지. 그게 왜 내 잘못인데? 뭐야? 그리고 당신 딸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나 때문이 아니라 엄마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이 과거에 그런 짓만 안 저질렀다면 당신 딸이 왜 파혼을 당하겠어? 내가 진짜 지독한 인간이었으면 당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소문내고 괴롭혔을 거야. 근데 나도 당신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당신 딸이 어떻게 되든 당신네 집이 어떻게 되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과거에 내 가정이 쑥대밭 되었을 때 그때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했거든. 괴로움도 원망도 증오도 다 내가 알아서 삭혔다고. 그러니까 당신네 집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제 말에 그 여자 아무 말도 못하고 꺽꺽 우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끝이 났어요. 그렇게 했다 한들 마냥 속 시원한 건 아니었고 복잡 미묘한 심정이었습니다. 나중에 혜빈이를 소개시켜준 다른 강사에게 건너들었는데 혜빈이는 집에서 치과 생활을 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결혼 깨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선봤는데 잘 됐는지 그 여자랑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는 소문도 들었답니다. 그 소식에 혜빈이는 더 미치고 팔짝 뛰었다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결혼이 파토가 났다며 원망이 엄청난다고 하면서요. 게다가 딸이 그렇게 되자 그 아빠도 용서할 수 없었는지 혜빈 엄마는 결국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외도를 저질렀을 당시에 진작에 다 터지고 받았어야 할 죗값을 이제 와서 뒤늦게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쪽같이 모두를 속이고 딸 담임 선생님하고 놀아났을 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까요? 남편과 그 여자의 한순간의 욕정 때문에 두 가정이 파탄났고 본인의 잘못을 자기 딸이 돌려받았다는 걸 이제라도 알았으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잊고 지내려고 발버둥 쳤던 제 앞에 나타난 내연녀의 딸. 결국 저는 다 터뜨리고 제 나름대로의 복수를 끝냈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도 어느 정도 덜어냈으니 정말로 훌훌 털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